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띄워놓은 문제는 지난달 7월달 문제이고요. 7월달 문제 중에서도 A형 문제를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에 보시면 자, 1번 2급의 1번 원본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라. 크기는 400에 500짜리로 만들면 되겠죠. 자, 새로운 종이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누르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우선 저장하는 이름, 자, GTQ라고 하는 방에 이미지 안에다가 있는 소스 갖고 오실 때 저장하는 규칙도 눈여겨보세요. GTQ라는 방 안에 수험번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써서 1번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주셔야겠네요. 자, 파일의 이름은 GTQ 시험이니까 G.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시고 나면 자, 여기 이렇게 수험번호가 9자리 나올 겁니다. 지금은 임의로 1, 2, 3, 4, 5, 6, 7, 8, 9라고 만들어 둘게요. 빼기 본인의 이름 쓰시고 빼기 1번 문제니까 1이라고 만들으셔서 자, 윗스와 하이트 높이와 너비를 조절하시되 그 오른쪽에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레졸루션이 가끔 가다가 300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레졸루션 72인지도 확인하셔서 OK 단추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얀 종이가 떴고요. 그 하얀 종이를 그 문제에 맞게 이렇게 문제 보시면 눈금자 보이죠? 우리도 눈금자를 만들어서 비슷한 위치를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위쪽에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고 룰러를 보여주세요 라고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R 하셔도 됩니다. 자, 눈금자가 만들어졌고요. 자, 화면에 꽉 차게 보일 수 있도록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을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스 파일 불러올까요? 자, 원본 이미지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대화창이 떠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두 번째 있는 오픈 하셔도 마찬가지겠죠. 자, 경로는 내 문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놨다고 하니까 그 경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2급의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원본 파일을 열기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파일이 열릴 거고요. 저희가 답안으로 작성할 이미지는 400에 500인데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 준 거는 좀 이미지가 더 커 보이네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내 종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자, 높이가 500이라고 했으니까 500 사이즈를 맞춰서 OK 단추를 눌러주시면 내 종이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변경이 됐고요. 이사가 볼까요? 자, 이동도구 누르셔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질질질 끌고 우리의 종이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쏙 하고 들어오죠.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닫기 누르시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 온 요 주스는 화면에 보시는 문제지에 보시는 위치를 맞추셔서 그 파일은 2급의 1번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레이어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2-1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배치가 끝났으면 복제를 해라 컵 부분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컵 부분만 선택해서 복제를 하시면 되는데 선택하는 도구들이 다양하지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퀵 셀렉션이 제일 쉽죠. 퀵 셀렉션으로 컵이 있는 부분을 쭉 가리키면 요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브러쉬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그 브러쉬의 크기는 줄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엔터키 위쪽에 보시면 네모난 괄호 보이죠? 왼쪽으로 가라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누르면 커집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셔서 컵을 쓱 문질러 주시면 선택이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컵의 목 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브러쉬가 크네요. 줄여주셔서 지나갈 수 있도록 쭉. 자, 컵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위쪽에 빨대 부분이 지금 삐쭉 튀어나온 게 이게 색깔이 지금 하늘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퀵 셀렉션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희
선택하는 도구 중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 폴리건 라소 툴이 있습니다. 폴리건 라소 툴을 이용해서 기존에 선택한 거에다 추가할 거니까 애드 셀렉션 해주셔야 되겠죠. 애드 셀렉션. 그리고 이만큼이요 라고 빨대 부분을 클릭하셔서 선택해서 자, 빨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부분을 복사를 해 주실게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J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 창 보시면 이렇게 컷만 복사가 됐다는 게 확인되지요. 자, 레이어의 이름도 바꿔줄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컷이라고 바꿔주시고 다 썼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복사는 끝났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네요. 이사 가볼까요? 이동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이사를 왔고요. 쌍둥이가 생겼죠?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크기 조절하는 것도 에디트에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 하시면 되는데 워낙 자주 쓰는 키니까 이거는 좀 단축키 외우도록 하세요. 컨트롤 T. 가장자리에 조절점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데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마우스 먼저 띄고 Shift는 나중에 띄고 모양새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뒤집어져야 되는데 요걸 빙그르르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원래의 모양 그대로 되죠. 그래서 뒤집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발라당 뒤집어져라 가로로 세로로 저희는 가로로 뒤집어야 되겠죠. 좌우 반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적당히 이미지 결과물이랑 맞춰서 조절을 하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쉐이프 툴로 넘어가 볼까요? 자, 쉐이프 도구를 이용해서 음표 모양과 햇님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했네요. 우선 쉐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도구들 보시면 글자 쓰는 도구 밑에 여기 모양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저는 커스텀 쉐입이라는 게 미리 보여지고 있지만 혹시 커스텀 쉐입이 아니라 렉탱글이나 일립스 다른 걸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고 계시면 짝꿍들이 나오고 그 중에 잘 막내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성하겠다. 색깔을 채워주겠다.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음표를 찾을 건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보일 거예요. 자,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라고 all 누르시면 자, 기존에 조금밖에 없던 분들도 몽땅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있으니까 캔슬하고 나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표를 찬찬히 찾으시고요. 한 번만 누르면 선택했다는 거고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그릴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ift를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쉐이프 1이라고 따로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음표라고 바꿔줄게요. 음표에 대해서는 색깔이 두 개 지정이 되어 있네요. CC FF33과 FF9900. 그러면 요거 한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에 썸네일 보이죠? 미리 만들어진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떠요. 색깔을 맞춰 보겠습니다. CC FF33 노란 계열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고 했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자, 방향을 살짝 조절하시고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컵 근처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쉐이프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 쉐이프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라고 하는군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 이 친구요 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쭉 시선을 내리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이 보이죠. 거기에서 드랍 섀도우 눌러 주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대화창이 떠요. 웬만하면 옵션은 바꾸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문제와 비슷하게 나올 텐데 혹시라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멀리 있다든지 크기가 커진다든지 하면 옵션을 좀 조절하셔서 문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하시고 OK 누르겠습니다.
음표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새삼스럽게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음표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시면 이렇게 음표가 복제된 게 보일 거고요. 또 하나의 색깔은 FF9900이니까 색깔 바꿔주려면 옆에 있는 썸네일을 눌러주셔야 된다고 했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FF9900 주황색이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색깔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위치에 있어서 얘가 겹쳐 보이는군요. 이상할까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리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 크기가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방향 조절하시고 위치 적당히 바꾸셔서 엔터 치시면 음표는 마무리가 됐네요. 해 모양을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커스텀 쉐입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위쪽에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색깔이 채워질 건데 선은 없을 거거든요 라고 오른쪽 쭉 따라가시면 여기 음표 표시 아까 써먹었던 거 화살표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햇잎 모양을 찾으시고 한번 선택하면 그냥 선택한 걸로 끝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을 그리겠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이 좀 도와줄까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고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사 갈게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고요. 크기도 맞춰주세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쭉 당기시고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주셔서 얼추 맞았다 싶으면 엔터 치고 마무리.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 이름 먼저 바꿔줄까요? 자,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해님, 해라고 쓰시고 색깔을 바꾸시려면 옆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을 바꿔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 색깔 창이 뜨면 색깔은 CC9900 OK 누르셔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외부 광선 효과를 주라고 하는군요. 자, 아래쪽을 쭉 보시고 FX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외부 광선이면 아우터 글로우인가요? 자, 아우터 글로우 띵 눌러주셔서 자, OK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쉐이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문자를 만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면 글씨를 쓸 거예요. T 도구 보이죠? 클릭하시면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먼저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세팅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나중에 선택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위치를 일단 클릭하셔서 글씨를 먼저 쓰도록 할게요. 트래블 이라고 글씨를 썼고요.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이쯤에다 갖다 놓을게 라고 배치는 끝났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지요. 에이리얼 볼드에 7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내가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도구 타이프 2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 위쪽에 그러면 옵션이 바뀐다고 했죠. 에이리얼 쭉 내려가셔서 에이리얼을 찾으시고요. 타입이 볼드라고 했으니까 레귤러를 볼드로 바꿔주시고요. 크기가 70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이렇게 글씨의 모양이 나중에라도 맞춰지게 됩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로 채워주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레이어를 보시면 트래블이라고 하는 글자 레이어가 만들어졌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FX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다.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대화창이 뜨지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주고 나면 기본적으로 깜장 하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진 않네요. 자,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색깔을 또 씌울 수 있는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거기에서 색깔이 FF00000099라고 언급되어 있는 색깔 바꿔주도록 하죠. 자, 첫 번째에 있는 컬러 스톱 더블 클릭 따닥 누르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색깔을 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FF0000 주황 계열이네요. 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컬러 스톱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 색깔 나오면 000099 파란색 계열이군요. 자, OK 단추 누르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색깔 맞으니까 OK 단추 누르시고, 여기에서 방향이 맞는지는 여러분의 만들어진 글자를 보시고 방향 맞구나, OK 단추 누르셔서 나오시면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요 친구들이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 보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2-1번 이미지 갖고 왔구나, 컷만 따로 복사했구나, 음표를 넣었을 때 색깔과 드랍 섀도우, 색깔과 그랍 섀도우, 그리고 해님 모양은 색깔과 아우터 글로우,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라디언트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빼먹은 거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JPG, 또 하나는 PSD. JPG는 현재의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고, PSD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는 거니까 사이즈 확인을 하셔서 저장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을 할 겁니다. Save as. 경로를 잡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라는 방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주시고, 자, 이름은 아까 만들고 시작했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EG라고 되어 있는 JPEG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 단추 눌러줍니다. 저장하실 적에 퀄리티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너무 높으면 용량이 많이 커지고요. 너무 낮으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당하게 10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OK 단추를 누르시면 JPG는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셔야 되니까 이미지 메뉴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지요. 40이라고 바꾸시면 덩다리로 하이트도 50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손톱만큼 작아지죠. 파일을 Save as 하셔서 경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 단추 누르시면 1번 문제는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2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사이즈가 똑같네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를 불러와서 차분히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라고 하시면 아까 만들었던 사이즈 그대로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그대로 써먹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만 좀 수정해 주도록 하지요. GTQ 시험이니까 G, 수험번호 9자리, 그리고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이라고 OK 단추 누르시면 하얀 종이가 생기고요. 그 종이는 눈금자를 켜두셔야 우리 문제지와 비교해 보면서 작성할 수 있으니까 눈금자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를 이라고 하셔도 되고 컨트롤 R 누르셔서 단축키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요거 크기를 좀 화면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두 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의 크기가 맞춰지니까 크게 보고 작업할 수 있겠네요. 비언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소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2급의 2번 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자, 이미지를 우리의 종이에 맞춰서 배치하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의 종이랑 지금 비슷한, 좀 크죠? 높이를 500으로 맞췄더니 폭이 395로 쪼그라들었네요. 우리의 종이하고 사이즈 한쪽만 맞춰가지고 오시면 돼요. OK 누르셔서 사이즈를 얼추 맞춰주셨으면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배치를 적당히 하셔서 이렇게 마련해 두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
그림의 효과, 색상 보정하는 게 2급의 3번이라고 하죠. 저희는 2급의 2번을 가져왔고요. 그건 액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액자 작업을 먼저 해주고 3번,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액자를 보시면 원본 깨끗한 이미지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액자를 하나 덮었으니까요. 레이어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가 보이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2번을 불러왔어요 라고 준비를 하시고 쌍둥이가 필요하죠. 복사하는 거 컨트롤 J 누르시면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액자가 준비됐으면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를 씌워주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눈에 보여주는 메뉴 중에 필터라는 게 보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갤러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필터를 찾아다 넣으실 수 있어요. 아티스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만나보는 패치워크라고 하는 건 텍스처라고 하는 동네에 있군요. 자, 텍스처의 패치워크.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액자에 배경이 되는 필터가 적용이 됐고요.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야 뒤쪽에 깔려져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눈에 보일 테니까 네모나게 한번 쭉 잘라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보니까 50 정도 떨어져 있지요, 벽에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벽에서부터 50, 벽에서부터 350, 위에서도요, 천정에서부터 50, 그리고 천정에서부터 450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범위 네모나게 선택하실 적에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네모나게 선택했습니다 라고 빠딱빠딱 빛나죠. 자, 선택을 한 거를 그대로 지우시면 모서리가 우리는 뾰족하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시면 모서리가 살짝 동그랗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하는 것도 좀 동그랗게 다듬어서 지워주도록 할 텐데 선택한 거를 수정하는 게 셀렉트 메뉴지요. 거기에서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Modify. 어떻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선택을 하시면 얼마만큼 부드러울 건지를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느낌적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모서리 둥그르기가 좀 좁다 싶으시면 5, 조금 많이 둥근데 싶으시면 10 정도 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둥근 것 같아서 10으로 갈게요. OK 누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다듬어진 게 보일 거예요. 선택된 부분을 지우셔야 되니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고요. 자, 이제 필터도 넣고 필요 없는 부분도 지웠고 테두리를 작성을 해줄 건데 테두리가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따로 나와 있는 테두리네요. 그러면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를 이용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5픽셀이라고 했으니까 5라고 주시고요. 색깔은 336600이라고 했으니까 색깔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뜨지요. 거기에서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336600.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트로크 두께와 색깔을 주었다면 OK 단추 누르셔서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줘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고 우리 액자 작업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쭉 시선을 내리셔서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자,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OK 단추 누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 영역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라고 하셔도 되고 이것도 워낙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컨트롤 D 누르셔서 단축키로 해제하셔도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네요. 눈으로 보지 않을 테다 뷰에서 지워주세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시면 가이드라인도 없어지니까 좀 더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색상 보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2급의 3번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카메라 모양이 뜨는군요. 자, 카메라만 잘 따서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 이미지를 좀 손바닥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크게 보시고요. 색깔이 뚜렷하게 경계가 지면 빠른 선택들이 편하실 텐데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그냥 쭉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경계선을 따라서 쭉쭉쭉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만 잘 선택하셨으면 얘를 이사 가겠습니다. 이동 도구 누르셔서 쭉 끌어다가 우리의 문제지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자, 데리고 온 친구는 레이어 이름부터 정리할까요? 얘는 2급의 3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2-3이라고 누르셔서 크기나 위치를 좀 맞춰주죠.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죠. 클릭해서 조절하실 수 있는데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파일을 줄여주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그리고 Shift는 나중에 떼주시면 일단 비율은 얼추 맞춰서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방향 조절하시고 위치도 맞춰 주셔서 문제지와 같은 곳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끝났으면 엔터 쳐서 일단 크기 조정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색깔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계열로 색깔을 보정해라 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 말고 이 카메라만 색깔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레이어 창을 보세요. 2급의 3번이라고 하는 레이어 이름 왼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 보이죠? 썸네일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만큼만요 라고 카메라 부분만 반딱반딱 빛나게 돼요. 그렇게 그 부분만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자,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동그라미에서 짝대기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예요. 효과를 주는 레이어.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으시죠? 하셔서 색깔을 휴값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해서 보랏빛을 띄는 곳을 찾으시고요. 보라색이 좀 영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좀 높이셔서 색깔이 좀 짙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잘 안 보이면 라이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밝게 어둡게 처리를 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1번도 끝났죠. 자, 2급의 4번 동그라미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2급의 4번을 불러와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로 주세요 라고 했네요. 저희 지금 2급의 3번에서 드랍 섀도우 효과 안 줬죠? 이런. 자, 드랍 섀도우 2급의 3번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빼먹을 뻔했어요. 자, 요렇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꼭 맞춰주셔야 빼먹지 않습니다. 이름을 꼭 신경 써주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4번 열기. 얘도 손바닥 도구 2번 누르셔서 가방을 잘 보시고 퀵 셀렉션, 얘는 색깔이 좀 뚜렷하니까 퀵 셀렉션을 누르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여러분의 엔터키 옆에 있는 대가로, 네모 가로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브러쉬의 크기 보실 수 있죠. 쭉 안쪽에 있는 가방들부터 얼추 선택을 해주시고, 자, 필요 없는 부분이 더 추가됐을 때는 위쪽에 보시면 옵션에 더해줘라가 아니라 빼라 라고 하는 서브트랙 보이죠? 클릭하셔서 빼줘야 될 부분들을 쓱쓱쓱 문질러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짐 쌀게요. 이동도구 누르셔서 누구를요? 얘를요, 가방 질질질 끌어서 우리의 이미지에 갖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원본은 가입표 닫습니다. 자, 이제 얘 이름 정리 갈까요? 자, 얘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4번입니다요 라고 이름 바꿔줬고요. 2급의 4번은 크기를 좀 먼저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쭉. 배치도 문제지의 위치와 비슷하게 갖다 놓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라고 되어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 광채가 지도록 해주고요. 자,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끝났는데 우리의 액자 위에 올라앉아 있죠. 액자보다는 밑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우리도 레이어에서 액자보다 밑에 깔리도록 쭉 끌어다가 액자와 2-2라고 하는 이미지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선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 보이죠? 이 사이에 낑가질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이에다가 낑가 놓으시면 자, 완성이 된 것 같죠?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자 효과라고 해서 타이프 툴 들으시고 여기에 일상으로 떠나는 소박한 여행이라고 하는 글자 띄어쓰기 정확하게 따라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위치를 클릭하셔서 크기가 너무 커 보입니다. 커서가 지금 크게 깜빡깜빡거리니까 이번에는 그냥 글꼴 먼저 맞춰주고 작성을 할게요. 글꼴이 도둠이라고 했네요. 자, 도둠이라는 친구를 찾으시고요. 크기는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이라고 옵션 맞춰주시고 색깔은 660000이라고 했으니까 색깔도 누르셔서 660000 갈색 계열이군요. 타이핑 할게요. 일상으로 떠나는 엔터 줄 바꿀 거니까요. 소박한 여행 다 썼으면 이동 도구 누르셔서 위치를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글씨를 썼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저처럼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타이프 툴 다시 눌러볼게요. 위쪽에 지금 글꼴은 도둠입니다. 크기는 30입니다. 색깔은 갈색입니다. 와 더불어서 그 중간에 글자를 가운데다가 맞출 거예요 라고 하는 가운데 정렬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레이어 스타일 지시사항 되어 있네요. 자, 글자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 주시되 레이어 스타일은 선입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선은 3포인트이고요. 3픽셀 색깔이 F 6개 색깔을 흰색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OK 누르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보이죠? 물결처럼 출렁이는 모양. 자, 지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치껏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글꼴, 크기, 색깔 옆에 보시면 글자 꾸겨줄 거예요. 워프 텍스트 보이죠? 자, 워프 텍스트를 띵 누르시면 현재 워프 텍스트의 스타일이 없어서 그래요. 콕 찍으셔서 물결처럼 플래그 눌러주시면 이렇게 꾸겨집니다. 여기에 밴드 값을 더 많이 주시면 조금 주시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자, 문제하고 비슷한 형상이 됐을 때 OK 누르셔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배치가 얼추 다 끝났네요. 이제 얘를 마지막으로 효과 빠뜨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쭉쭉쭉 확인하시고요. 2급에 2번 원본이 있고 그 친구를 액자로 만들었고 그 액자는 드랍 섀도우 효과를 줬습니다. 색깔 보정하는 2급의 3번은 그 친구만 따로 선택해서 색깔 보정을 줬고요. 드랍 섀도우 효과 좋습니다. 2급의 4번 잘 데리고 와서 아우터 글로우 줬고 글자에 대해서도 스트로크 효과를 줘서 마무리 지었다. 하나도 빼뜨린 게 없죠. 자, 이제 얘를 저장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큰 사이즈로 저장하는 거 세이브 에즈, 경로, 라이브러리, 문서, GTQ에 있는 동네에다가 이름은 그대로 갈 거지만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EG, JPEG으로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퀄리티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0으로 가겠습니다. OK 누르시면 JPG는 끝났는데 10분의 1로 줄여주는 PSD가 남았네요. 이미지를 줄일게요. 이미지 크기,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40으로 줄여주시면 하이트도 같이 50으로 쪼그라든다. 혹시라도 내 거는 같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가 풀려서 그래요. 그 링크는 아래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요 컨스텐트 보이시죠? 이 친구를 아이고야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OK 단추 누르시면 크기가 10분의 1로 손톱만큼 줄어들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가셔서 경로 그대로이고 이름 맞고요. 저장 단추 누르셔서 끝 나게 됐습니다. 자, 파일 닫겠습니다. 아이고, 살아있었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눈여겨보세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첫 번째 new,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는 그대로 갈 거고요. 사이즈가 600에 400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윗스가 600, 하이트가 400. 역시 레졸루션은 그대로 72, 컬러 모드 RGB인 거 확인하셔서 OK, 이름을 하셨네요. 자, G에서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3번이라고. 이름은 사실 저장할 때 마지막에 주셔도 되는데 시작할 때 까먹지 않도록 위치를 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OK 누르셔서 하얀 종이가 열렸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사이즈를 화면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문제를 가리네요. 조금만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효과는 맨 처음에 배경의 색깔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00cc, cc. 맨 아래쪽에 지금 백그라운드 하얀 종이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종이에다가 배경 색깔을 먼저 깔아줘야 되나 봐요. 자, 배경 색깔을 넣기 위해서 포어그라운드 전경색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뜰 거예요. 거기에서 색깔을 cc 00cc 하늘색 계열이군요. 자, 이 친구를 색깔 전체에다가 칠해 주시면 돼요. 에디트에서 필로 칠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늘 쓰는 거니까 이것도 혹시 여유가 되시면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Alt 누르신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전경색으로 색깔이 쏙 칠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으셨다면 이제 거기에 그림을 넣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고 2급의 5번이라고 선택하셔서 열어주시면 배경이 될 이미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우리 종이가 600에 400이니까 600이라고 바꿔줬을 때 하이트도 공교롭게 400으로 잘 맞춰져 있네요. OK 누르셔서 사이즈 줄여주셨으면 이동도구 눌러서 이사 가셔야 되겠죠. 자, 이동도구 누르시고요. 이리 온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는 이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자, 2급에 5번 데리고 왔어요. 2-5 눌러주시고요. 자, 필터를 주라고 하는군요. 필름 그레인. 자,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필터 갤러리 누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필름 그레인을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에 보시면 여기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OK 단추 누르시면 좀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필름 그레인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2급의 5번 선택하고 있는지 레이어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레이어 창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띵 씌워주시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뒤집어 썼습니다. 마스크는 가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가려주지가 않네요. 흰색이니까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흰색의 경우에는 보여주는 거고 검정색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요 산이나 도로는 보여주되 저 위쪽에 있는 구름을 안 보이도록 저 위쪽을 까맣게 마스크를 칠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스크를 선택한 건지 레이어를 정확히 보시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 선택인지 마스크 선택인지, 자, 마스크 선택인지 확인하셔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화되도록 그라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마스크이기 때문에 기본 그라데이션이 깜장에서 하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색깔창을 콕 찍으셔서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색깔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흰색, 검정색이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OK 단추 누르시고, 안 보여야 되는 곳이 깜장색으로 새겨져야 되니까 위에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위쪽을 클릭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고, 다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이 하늘 부분만 안 보이도록 위에서 아래 짧게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하늘 부분만 파랗게 가려졌어요. 자, 2번은 끝났죠.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은 2급의 6번 가지고 오라고 하는군요. 자, 빈 곳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6번 열어주시고요. 노란색 꽃을 따로 따올게요. 노란색 꽃은 경계가 뚜렷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퀵 셀렉션인 거죠. 자, 빠르게 선택하겠다. 퀵 셀렉션. 한 번에 다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옵션을 선택하셔서 문지르르 안쪽에서 이렇게 노란 부분들만 잘 선택하시면 반딱반딱 선택됐어요 라고 보이고요. 이사 갈게요. 자, 이동 도구를 누르셔서 꽃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면 선택이 끝났죠. 빨리 원본은 닫겠습니다. 자, 꽃 데려왔으니까 이름 맞춰줄까요? 자,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6번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시고, 크기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비율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크기 비율 조절하면서 배치 맞춰졌죠? 자, 이제 얘를 레이어 스타일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쭉 내리시면 효과 주는 거 레이어 스타일 FX 띵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진 걸 확인하실 수 있지요. 오케이. 2급의 7번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4번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7번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자동차가 보입니다. 자동차를 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좀 경계가 뚜렷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우선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해보시고요. 최대한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퀵 셀렉션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 이용하셔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건 빼주세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 빼야 되니까 여기 위쪽에 보면 서브 트랙 빼줄 겁니다 라고 하는 옵션 보이죠? 뺄 거예요 라고 하셔서 경계선에서 바깥 동네에서부터 야금야금 빼 먹어야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 빼주세요. 더할 부분은 더해주시고 뺄 부분은 빼주시고 하셔서 선택을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끝났으면 이사를 가셔야 되겠죠. 이동 도구를 눌러서 너 이리 온이라고 질질 끌어서 우리의 이미지에 갖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이름 바꿔야 되겠죠? 2급의 7번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자, 레이어 스타일 FX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 주시면 올록볼록한 느낌은 들어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대략 맞춰주시고요. 2급의 8번으로 넘어가죠. 자, 2급의 8번 불러오시고 신호등이군요. 자, 신호등도 경계가 지금 글씨 때문에 뚜렷해 보이지 않는데 글씨는 요거 무시하시고요. 범위를 잡으실 때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하늘색 부분을 쭉쭉쭉 선택하셔서 그러면 나머지 선택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선택 셀렉트를 인버스라고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신호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등 부분만 잘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 없는 글자 부분이 좀 선택이 돼서 그 부분만 좀 뺄게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온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신호등이 들어왔고요. 신호등의 크기나 배치가 좌우 반전돼야 되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방향을 좌우로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털 나타난다고 했죠. 좌우 반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셔서 2급의 7번, 2급의 8번도 마무리 지어주세요. 2급의 8번. 레이어 스타일을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넣어주라고 하는군요. 자, 이너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문자를 볼까요? 욜로라이프라고 하는 글자는 공서의 35라고 했으니까 타이프 툴 누르셔서 욜로라이프 글씨를 써주시고요. 이동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글꼴 맞추셔야 되겠죠.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글씨 쓰는 타이프 툴 선택했는지 확인, 위쪽에 글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궁서, 그리고 크기는 35,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색깔을 선택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이 999933, 993333 붉은색 계열인가요? FFCC33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는 노란 계열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를 해달라고 했군요. 자, 얘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트로크에 있는 요 선의 색깔이 993333이군요. 선은 이라고 스트로크 효과를 줄 거고요. 여기에 두께가 3픽셀, 2픽셀, 2픽셀입니다. 색깔을 선택하셔서 993333. 자, 이렇게 해서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했는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진 부분, 자, 이 부분은 위쪽에 워프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아크하고 아치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아크라는 걸 누르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치라는 걸 눌러주시면 양쪽이 이렇게 쌍둥 잘린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아크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단추 누르셔서 위치 이동 도구로 적당한 위치 배치하십시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글자도 쓸게요. 일단 쓰고 글꼴을 맞추겠습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이동 도구 누르셔서 배치하시고요. 글꼴 타임 뉴 로만 글꼴을 맞춥시다.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도구 타이프 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위쪽에 글꼴 타임 뉴 로만 거기에서 레귤러로 되어 있죠. 우리도 레귤러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크기가 45이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를 씌워줬기 때문이군요. 자, 그라디언트 위쪽에 레이어가 선택된 거 확인,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뭘 줄 걸까요? 자, 그라디언트 줄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거기에서 색깔이 깜장 하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죠. 색깔은 FF6600 색깔 첫 번째에 있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셔서 FF6600 주황 계열이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색깔은 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컬러 피커 뜨죠. 색깔이 F4개 00 얘는 노란색 계열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맞춰줬습니다. OK 누르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스트로크 선까지 주라고 하니까 들어온 김에 스트로크도 마무리 해줄게요. 스트로크를 눌렀는데도 그라디언트에 대한 옵션만 떠요. 그건
스트로크를 넣어주세요 라고만 했고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스트로크라는 이름을 선택하시면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이 뜨죠. 자, 여기에서 두께는 3이고요. 색깔은 3333. 클릭하셔서 색깔 번호를 이라고 회색으로 넣어 주십시오. 오케이 했을 때 이렇게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휘어진 효과 넣어 주셔야겠죠.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타입 툴 누르고 있는지, 위쪽에 옵션 보니까 꾸겨줘라 라고 하는 웍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역시 아크 눌러 주시되 많이 배가 불러 있네요. 이거는 밴드를 쭉 낮추셔서 덜 배가 부르게 해줬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누르셔서 적당히 배치하십시오. 자,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와 문자에 대한 얘기였다면 아래쪽에 출력 형태에서 쉐이프에 대한 언급들이 있죠.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쉐이프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누르셔서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색깔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없어요.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셔서 거기에 모양이 뭡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이 물결문이니까 물결 모양을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는 거죠. 클릭해서 쭉 일단 그려주시되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레이어의 이름이 쉐이프라고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얘를 물결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바꿔 놓고요. 자, 그 물결 모양은 색깔이 336699라고 했죠. 자, 그 물결 레이어의 왼쪽에 요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색깔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336699 푸른 계열이군요. 자,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내부 강선까지 두 개 효과를 같이 주고 위치 배치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에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레이어 스타일 보이죠? FX 띵 눌러주셔서 이너 글로우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안쪽에 이렇게 강선이 만들어집니다. 더불어서 드랍 섀도우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그림자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시면 효과들은 지금 다 들어가서 얼추 비슷하지요. 크기만 위치만 바꿔줄게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와 위치 바꿔줄 수 있죠. 쭉 배치하십시오.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오른쪽 하단,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네요. 자, 왼쪽 하단에 음표가 보입니다. 음표도 똑같이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쉐이프 종류를 음표 중에서 높은 음자리표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릴 거예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고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띈다. 이름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름은 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높은 음자리표의 색깔 언급이 없네요. 그럼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넣어주는 효과가 있군요. 오케이. 자, 얘를 FX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라디언트 효과를 넣어 줄 겁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야 그 옵션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자체를 콩 찍으시면 대화창이 뜨고요. 그라디언트의 첫 번째 색깔 하고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이 339900 연두색 계열이군요. 끝자락에 있는 색깔은 F6개 흰색이네요. 오케이 누르셔서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색깔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 그라디언트의 배치, 위치 맞으니까 이것도 끝났네요. OK 단추 누르셔서 높은 음자리표 완성이 되는데 크기,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변형하는 게 컨트롤 T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좀 틀어주시고 크기를 얼추 맞추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엔터 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빼먹은 거 없는지 레이어의 이름들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효과들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 두 가지로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Save As 누르시면 경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넣고 들어갔으니까 포맷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맷은 JPEG 콕 찍으시고요. 저장 단추 누르시면 OK. 자, 요 퀄리티 10으로 그냥 동일하게 맞출게요. 그래서 JPEG로 저장이 끝났으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 포토샵 파일로도 한 번 더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60이라고 바꾸시면 하이트, 높이도 같이 덩달아 40으로 바뀌어진다. 왜?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OK 누르시고요. 손톱만큼 작아졌으면 이미지를 저장해 보도록 하죠. 파일, Save As. 경로라든지 이름 그대로 있고요. 포맷을 PSD로 주십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 3번도 끝났네요. 4번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 동일한 사이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첫 번째 New, 600에 400 그대로 가겠습니다. OK. 하얀 종이가 뜨면 사이즈를 좀 화면에 맞춰서 키워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2급의 9번을 불러와서 필터 작업을 해주라고 하니까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을 불러옵니다. 여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우리 거하고 폭과 높이가 다른 게 보이죠? 윗스를 600으로 아니면 하이트를 400으로 해서 사이즈 깎아먹지 않는 사이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400으로 맞췄더니 폭이 600보다 좁아졌죠? 폭을 600으로 맞추면 높이가 조금 남아 돌아요. 어찌됐든 모자라면 안 되니까 600으로 줄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눌러서 이삿짐 쌀게요.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갖다 놓으시고요. 배치합니다. 원본은 얼른 닫아줄까요? 자, 원본은 클릭하셔서 닫아주시고요. 얘는 이미지 2급의 9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2-9라고 맞춰주시고요. 필터, 텍스처화를 해달라고 했네요. 위쪽에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자, 필터 갤러리 가시면 아래쪽에 텍스처 중에서 텍스처라이즈가 있습니다. OK 누르셔서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2급의 10번, 2급의 10번을 불러오시고요. 여기에서는 요 다리 부분만 필요하군요. 일부분만 필요하니까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다리 부분만. 자,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삿짐 싸겠습니다. 이동 도구 누르셔서 우리의 이미지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배치.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데리고 온 아이는 2급의 10번에서 갖고 온 거죠. 2-10 엔터 치셔서 이름 맞춰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고 배치가 끝나셨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10번은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죠. 자, 2급의 10번 레이어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효과 주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대화창이 뜰 것이고요. 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OK 누르셔서 마무리. 2급의 10번 끝났죠. 자, 2급의 11번 불러오겠습니다. 빙고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1번 열어주시면 모자네요. 모자 부분이 색깔이 경계가 애매하죠. 얘를 일단 퀵 셀렉션으로 쭉 선택을 해 보시고요. 경계선에서 혹시 뭐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퀵 셀렉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추가로 저희
폴리건 라소 툴 이용했었죠. 다각형 올가미로 추가하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선택할게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끌어다 놓으시면, 아이고, 여기 지금 글씨 때문에 선택이 안 됐군요. 다시 드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레이어 이름 2-11번이라고 누르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와 베벨 앤 엠보스 두 가지 효과를 넣네요. FX 효과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좋고요.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이 효과 좋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셔서 배치하시고요. 방향을 좌우로 뒤집어 줘야 되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틀 누르시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반전이 되지요. 배치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에 12번 데리고 올까요? 2급에 12번 열고, 거기에서는 이 책 부분 뿐만 아니라 뒤에 배경도 다 데리고 오셔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 클리핑 마스크 그 말풍선 모양으로 잘라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통째로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 얼추 크기만 대충 맞출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이 위쪽에 배치가 되는군요. 엔터 쳐서 마무리.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는 2급에 12번이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12라고 바꿔주시되, 여기 말풍선 모양으로 그림을 잘라서 보여줘야 되니까 도형을 먼저 집어넣도록 할게요. 도형을 집어넣을 때 커스텀 쉐입, 위쪽에 레이어 만들기 위해서 쉐이프라고 켜져 있는지 확인, 안쪽에 색깔이 있어야 이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바깥쪽에 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종류 중에서 라고 해서 말풍선 모양을 찾으세요. 쭉 왔다 갔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말풍선이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말풍선. 위치를 이동 도구 눌러서 대략 이 정도 위치인 걸 이라고 갖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2급의 12번 그림이 잘려야 되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2급의 12번이 위쪽에, 잘라야 될 그림이 위쪽에, 그리고 그 모양대로 잘리길 원하는 도형이 아래쪽에, 동전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종이를 얹어서 자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풍선 도형이 아래쪽에, 잘라야 될 그림이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자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이미지가 도형의 모양대로 잘립니다. 크기, 혹시라도 크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레이어 정확하게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림을,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형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T 조절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적당히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지시사항 다시 한번 찬찬히 찾아보도록 하죠. 2급의 12번은 필터를 주세요.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친구. 2급의 12번 선택했고요.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누르시면 대화창 뜨지요. 거기서 크로스 엣지는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 있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 안에 크로스 해치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해치된 느낌이 들죠. 쉐이프에 보시면 그 도형에 선 효과가 들어 있고요. 거기에 또 그림자도 들어 있으니까 온 김에 마저 마무리를 짓고 갈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를, 말풍선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 FX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스트로크라고 선택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거기에서 3포인트라고 했으니까 3포인트 그대로 가시고, 색깔은 00F 4개,
선의 색깔이 지금 단색이 아니군요. 그래서 필 타입이 단색이 아닙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해주셔야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첫 번째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색깔이 CC 3333이고 오케이. 두 번째 색깔은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이 00FFF라고 설정하시고 자, 이렇게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뀌는 색깔 맞지요? 오케이. 그리고 선 모양이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2급의 1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3번 열기라고 누르시면 나뭇잎 모양을 잘 따오셔야 되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지금 퀵 셀렉션으로 하기에는 이파리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선택하시기가 번거로우니까 대신에 요 초록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럴 때는 선택할 때 퀵 셀렉션이 아니라 매직 와인 마술봉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술봉 도구는 비슷한 색깔을 골라줄 때 막강한 기능을 이용하는데 위쪽에 보시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게 초록색이면 얼마만큼의 넓은 범위 초록색을 구할 것인지 기본이 32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선택하시면 요만큼의 좁은 범위로 선택을 한 거고요. 톨러런스를 값을 높이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톨러런스 일단 75 정도로 확대를 했더니 나뭇잎들은 빠지지 않고 선택이 잘 됐는데 여기 잎 자루가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따로 넣어줄 거니까 그럴 때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추가해 주겠다라고 여기 Add 셀렉션을 선택하셔서 추가로 잎 자루만 띵띵띵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에 선택이 끝났으면 이사 가야 되겠죠. 자, 이동 도구를 눌러서 너 이리 온이라고 이파리를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잎사귀가 들어가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닫아주시면 잎사귀가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창을 좀 봐주세요. 방금 이사 온 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말풍선만큼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클리핑 마스크와 엮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맨 위로 빼주시고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아니거든 이라고 릴리즈로 풀어주시면 얘가 바깥 동네에서 이렇게 잎사귀가 보이게 됩니다. 가끔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 보여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너는 클리핑 마스크 아니다 라고 해제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이어의 이름 2-13번 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자,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찾으시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70이라고 하는군요. 자, 레이어를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퍼시티라고 하는 친구가 70입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의 나뭇잎이 약간 반투명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배치 크기 바꿔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좌우의 방향을 바꾸는 거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 반전시켜 주시고 방향이나 위치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뭇잎파리가 말풍선보다 밑에 있군요. 자, 레이어의 순서 보시면 나뭇잎파리 요 2급의 13번 이미지가 말풍선보다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요거 레이어의 위치를 말풍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잘 배치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밑에 깔리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효과 들어갈까요? 자, 문자 타이프 툴 누르셔서 위치를 정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스윗 드림, 스윗 드림.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스윗 드림이라고 쓰셔서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를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지시사항에 보시면 글꼴, 크기, 색깔이 정해져 있네요. 자, 타이프 툴에서 타임뉴 로만이라고 하는 글꼴, 그리고 크기 45라고 하는 크기, 색깔이 흰색이네요. F6개라고 해서 맞춰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넘어갈게요. 글자를 쓰고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 FX 누르셔야 레이어 스타일 나오죠. 거기에서 드랍 섀도우 일단 먼저 그림자를 넣어 주시고요. 선의 효과를 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선은 스트로크입니다. 자, 스트로크에서 3포인트짜리이고요. 색깔은 003366. 자,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003366. OK 단추 누르시고 나오시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모양이 이렇게 구겨져 있죠. 자, 이렇게 구겨진 거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구겨 주셔야 되겠네요. 자,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뾰족하게 구겨진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치를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OK 단추를 누르고 나와서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면 일단 스윗 드림은 완성이 됐고요. 자유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친구를 볼까요? 자, 그 글자를 클릭해서 자유로운 여행. 역시 글꼴 맞춰줄게요. 타이프 툴 누르고 있는지 확인. 글꼴을 궁서. 크기는 30.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를 주는 거군요. 자,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색깔을 이라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죠.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뜹니다. 첫 번째 색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죠. 색깔이 33 FF 파란색 계열이군요. 자, 두 번째 색깔은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는 색깔이 FF0033 빨간 계열이네요. 자, 색깔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해서 들어가 있는 모양을 좀 확인하시고 위로 아래로 빨갛고 파랗고 맞네요. 자, 이제 선육과 스트로크를 눌러서 3포인트짜리 색깔이 흰색이라고 F6개 OK 하시면 선까지 들어가서 일단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모양이 위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으로 또 구겨줘야 되겠죠. 웹 텍스트 누르셔서 위로 아래로 볼록한 건 불인가 봐요. 자, 불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듭니다. 이동 도구 누르셔서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글씨 조그맣게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하는 것도 마저 작업할게요. 타이프 2 누르시고 위치 찍으시고 아름다운 휴양지 이동 도구 누르셔서 글자의 위치 맞추시고 글꼴 궁서의 크기 20의 색깔 003366 역시 스트로크 효과를 줘야 되네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지요. 그 스트로크는 3포인트짜리가 맞고요. 아, 2포인트군요. 자,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F 6개. 오케이 누르시면 이 친구는 지금 구석에서 그냥 얌전히 쭉 뻗어 있지요. 얘는 구겨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만들어서 마무리 지어 주도록 할게요. 글씨들을 보아하니 이 글씨들이 밑에 깔려 있어서 글씨를 선택해서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새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커스텀 쉐입 누르시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해요. 필 색깔을 채워줍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자, 여기 쉐입에서 새 모양을 찾아주세요. 맨 위쪽에 보시면 새 모양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그려줄게요. 쭉 드래그.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죠. 쉐이프의 이름은 새라고 바꾸셔서 그 친구의 색깔은
FF, FF99. 자, 색깔 맞춰줄까요? 색깔 맞춰줄 때는 앞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 컬러 피커가 뜨면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FF99. 그래서 이렇게 노란 계열로 색깔 맞춰줬고요. 그림자 있고 선이 있다 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FX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있고 드랍 섀도우, 그리고 선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이고요. 색깔은 CC6600, CC6600 주황 계열이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섀도우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물결무늬 넣어서 마감할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셨고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졌고 모양새를 찾읍시다. 물결무늬 모양을 쭉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물결무늬 쫙 드래그 하시되 비율 깨지지 않으려면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신다. 마우스 먼저 띄고 Shift는 나중에 띄고. 색깔을 보아하니 색깔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운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레이어가 물결이다 라고 맞춰 주셔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겠다 라고 대화창이 뜨면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면 첫 번째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정할 수 있죠. 첫 번째 색깔은 990066 보라색 계열이군요. 두 번째 색깔은 흰색이네요. F 6개 OK 누르셔서 이렇게 색깔 마저 정해 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요 위쪽에 오퍼시티 70이라고 바꿔주시면 반투명하게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빼먹은 거 없는지 한번 레이어드 쭉 확인을 해보세요. 2급에 9번 넣고 2급에 10번 그림자 줬고요. 2급에 11번 그림자와 엠보스 2급에 2번 필터 아까 줬었죠. 2급에 13번 이너 섀도우 라고 넣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오퍼시티 들어갔어요 라고. 문자에 대해서도 색깔 다 맞춰줬고요. 쉐이프를 보니까 쉐이프에서 저희 물결 무늬에서 보니까 지금 물결 무늬에 그라디언트만 줬었는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줬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고 나서 항상 레이어의 이름에서 뭐 빠진 게 없는지 꼭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드랍 섀도우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저장하고 끝낼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자, 파일에 저장하는 위치,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에 파일의 이름을 다른 친구들은 다 먼저 시작할 때 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작할 때 만들진 않았네요. 끝날 때 만들어도 돼요. 자, G에 1, 2, 3, 4, 5, 6, 7, 8, 9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주시고 마지막에 4번 문제 풀었습니다.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포맷이 JPEG라고 했었고요. 저장. 퀄리티는 10으로 대동단결 했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마무리할게요. 파일을 이미지 사이즈 60으로 10분의 1로 줄여서 손톱만해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똑같고 이름 G에 1, 2, 3, 4, 5, 6, 7, 8, 9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4라고 이름을 주셔서 포맷이 PSD 포토샵인지 확인하셔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7월달 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출력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화면에다 띄운 거고요. 종이로 출력을 해서 찬찬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